자, 요즘 같은 겨울철에 눈꽃 산행을 좋아하시는 그 등산객들이 참 많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겨울 산행 때문에 안전사고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네, 당장 이번 주말에도 산행 계획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겨울 산행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세계 최초로 8,000m 이상의 모든 봉우리를 완등한 산악인이십니다. 엄원길 대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예, 새해 복 많이 지으세요. 예. 건강하시고. 예. 맞습니다. 겨울산의 매력에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가 어렵다고들 하더라고요. 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겨울산이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뭐 다른 계절은 이제 봄, 여름, 가을은 산이 막 이렇게 푸르잖아요. 네. 파란색에 이렇게 녹음빛이 있고, 그다음에 뭐 산에 가면 이렇게 꽃들도 있고 이쁘고 아름다운데, 또 겨울은 모든 이파리 다 지금 이렇게 삭막한데 그것을 이제 아름답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눈 아니겠습니까? 네. 이 눈이 하얀 눈들이 산에 덮이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하고 이제 그런 거, 눈꽃 같은 거, 그다음 눈산행, 겨울산행 막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눈산행을 하기 위해서 주로 산에 많이 들어가죠. 예. 제가 그 맛을 잘 몰라서 그런지 겨울 산행은 춥고 미끄럽고 해도 빨리 지고 해서 위험한 요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위험한 요소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산에서 이제 주로 그 미끄러지는 물로 인해 가지고 뭐 이제 골절이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뭐 또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저체온증이라든가 예.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뭐 갑자기 이제 이렇게 움츠러들었다가 갑자기 활동하게 되면 이제 막 이제 심장 같은 게 이제 이렇게 갑자기 막 활동이 심해지게 되면 심장 도련사 같은 거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많죠. 이렇게. 예. 그 1년간 사망자 수를 이제 통계를 보면은 겨울이 31.8%, 4분의 1은 훨씬 더 넘네요. 네네네. 다른 계절에 비해서 상당히 많죠. 예. 말씀처럼 겨울철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몇 가지 좀 사례를 보고 계속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새해 일출을 보기 위해 산에 오른 70대 남성이 발목을 크게 다쳐 꼼짝 못하고 들것에 실립니다. 하나, 둘, 셋! 자, 좀만 더! 하나, 둘, 오케이! 결국 119 헬기까지 동원돼 구조에 나섰습니다. 눈으로 덮인 태백산 국립공원에서는 50대 남성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여기 같이 오신 일행. 아니, 여기 올라가다가 쓰러졌어, 갑자기. 좀처럼 의식이 돌아오지 않자 심장 충격기까지 동원됐습니다. 빠른 초기 대응 덕분에 병원으로 후송된 이 남성은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각 같은 등산로에서 심정지로 쓰러진 70대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2014년 겨울 눈 덮인 지리산 장터목 대피소 근처에서는 혼자 등산을 하던 41살 박모 씨가 저체온증으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 등산로에서 봤을 때는 저 발이 이제 아이젠이 보인 거죠.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엎어져 계신 거죠. 겨울 산행을 하면서 장비를 제대로 갖추도 안 하고 올라간다고 가지 말라고 그런 만류를 많이 했다고. 50대 등산객들이 2014년 2월 경기도 포천 청계산을 내려오다가 눈길에 미끄러져 계곡으로 추락하면서 크게 다쳤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조대가 출동을 했지만 등산객들이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지 못한 채 휴대전화 배터리가 끊겨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등산객들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어둡고 산세도 험하고 빙판길이어서 수색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그 엄대장님께서 이제 일찍이 오르셨던 8,000m 봉, 히말라야 이런 그 고봉들과는 물론 비교가 안 되겠습니다만 겨울산은 역시나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예, 화면에서 보셨듯이 가장 많이 나는 게 이제 추락사, 그다음 겨울 산행이, 그다음에 심장 돌연사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그 겨울 산행에 있어서 사고사로 많이 이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프로들도 방심하게 되면 이제 큰일 날 수 있다고 하는데. 네, 그렇죠. 그 아마추어 산행가들. 이런 분들이 겨울 산행을 할 때 가장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러니까 그 좀 미비한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미비한 점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 복장 부분하고 그다음 장비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제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사고가 나게 되는 원인이 발생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것들을 챙겨야 될지 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겨울 산행에서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아무래도 겨울에 눈이 있지 않습니까? 네. 눈이 이제 얼고 녹고 하니까 얼음이 얼 수도 있는 것이고 미끄러우니까 이제 주로 이제 아이젠 등산화 밑에 이렇게
착용하는. 좀 더 들어주시겠어요? 예, 이게? 예, 예. 아, 이 밑에 그러니까 예, 신발치에 이렇게 신는 겁니다. 일반 신발에다가 그냥 끼우면 되는군요. 네. 신고 벗기가 이제 편하게 돼 있죠, 이게. 네네. 예, 굉장히 밑에 쐐기가 달려 있고요. 예, 이렇게 뾰족하게 돼 있어가지고 아. 신발 좀 제일 밑에 이제 미끄러지지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아이젠이 네. 필수적이고 네. 그다음에 이 스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 스틱을 이제 2개를 한 개를 짚는 것보다 2개가 훨씬 편합니다. 양쪽으로 예, 이거 이렇게요? 양쪽에 이렇게 디스코스 산행을 할 때 올라갈 때 되면 이제 이렇게 힘을 양쪽으로 30% 분산하기 때문에 훨씬 힘도 덜 들고 네. 특히 내리막길 같은 경우는 미끄럽고 이제 중심 잡기 안 좋고 그러니까 이걸 짚고 내려오게 되면 발목이라든가 무릎 이렇게 충격도 하나 되고 부상도 줄 수 있고 중심 잡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제 뭐 겨울철 같은 경우는 이제 해가 빨리 지고 이제 그러시군요. 시간이 짧잖아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비상용으로 헤드랜턴, 랜턴 같은 걸 이제 갖고 다니는 것도 좋겠고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바람이 많이 불으니까 이런 이제 얼굴을 가릴 수 있고 귀를 가릴 수 있는 이런 이제 일종의 이제 바라크라바 같은 전체를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눈만 나오고. 뭐라고 합니까, 이걸? 이걸 이제 바라크라바라고 해가지고요. 바라크라바. 예, 눈 나오고 얼굴 부분 일부분만 나오고 이제 코 같은데 입만 숨을 쉬게끔 돼 있는 이런 목을 다 보호하고 이런 거 뭐 모자도 이제 이렇게 하나 가지고 다니는 것보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를 이제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귀를 이제 덮어주는 예, 것도 요거는 이제 좀 일반적으로 바람이 많이 불 때 예. 굉장히 심하게 눈바라 한번 치고 좀 그럴 때 써보시겠어요? 예, 이런 거 쓸 때 최대한 이제 보온을 해줘야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예, 이런 거 딱 하게 이제 그래서 굉장히 그렇게 보온이 되죠, 이게요. 네. 이게 이제 눈, 비, 어떤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초공이 되는 것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뭐 장갑도 일반적인 이제 장갑이 산행할 때는 일반적으로 낮에는 이렇게 뭐 이제 운행할 때는 손에 땀이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얇은 거 좀 이게 바람을 차단해주고 어쨌든 그런 걸 장갑도 하나 내지는 그 다음에 이렇게 2개. 이거는 이제 덩어리 장갑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이제 손가락이 이제 체온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동상 걸리죠. 동상 걸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장갑을 끼고서 이거를 이제 보온을 해주고 손가락. 그러니까 장갑도 한 개보다는 2개. 아, 이게, 장비를 요거 이제 제대로 많이 챙겨야 홍 돼요. 대장님 건가 봐요. 요 신발은 이건 제 겁니다. 등산화 이건 제가 이제 신고 다니는 건데요. 예. 등산화 같은 경우도 이제 발목이 짧은 것보다도 발목이 이렇게 긴 거는 이제 눈이 내렸을 때 이제 눈도 덜 들어가게 되고 예. 발목 보호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운행할 때 접지력 같은 부분에서 이게 상당히 미끄러짐도 방지해주고 구두 신고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구두나 이건 이제 운동화 신으면 굉장히 위험한 위험하죠. 거죠. 그다음에 동상 걸릴 위험도 있고. 우리가 그러면 산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챙겨야 될 것들, 뭐 기상 예보를 비롯해서 네네. 몇 가지만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이제 그 산행할 때 그 현지 기상 상태를 확인하고서 산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갖고 네. 그 산행 기상 상태에 따라 산행 시간을 자기가 이제 조절해가지고 체력 안배를 잘해가지고 산행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산행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이 충분한 이제 스트레칭.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이렇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사전에 운동을 하면서 내가 산행을 한다, 등산한다라는 것을 몸에 신호를 주고서 그리고 이제 산행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혈압이 높거나 이제 심장이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 머리, 특히 제가 아까 얘기했던 모자 이런 보온을 할 수 있는 모자를 쓰고 그다음에 특히 목 부분에 이제 체온이 많이 빠지거든요. 네. 목에요? 목 같은데 이제 이런데 보온을 해주셔야 되고 특히 이제 동상 걸렸을 때는 이제 우리가 몸이 꽉 채는 거 옷이라든가 그다음 신발 같은 게 이렇게 너무 꽉 끼는 것이 신게 되면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동상 오히려 걸릴 수 살짝 있거든요. 풀어줘야 되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등산화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이제 5mm 내지 10mm 정도 좀 큰 걸. 양말을 두껍게 신었다가 또 얇게 신을 수도 있고 네. 산행을 하다 보면 발이 또 불 수 있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 이렇게 근데 신경 그 써요. 이제 큰 산에 오를수록 네. 큰 산일수록 날씨가 급변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위험하기도 하고 네.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네네. 적에는 제일 먼저 이제 어느 번호를 눌러야 되는지 전화기를 가지고 네네. 119인가요 무조건? 예, 119가 이제 가장 빠르겠죠. 119 이제 그 구조 앱이 있고 그다음에 그 국립공원에서 쓰는 또 GPS 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는 들어갔던 길을 되돌아가서 우선 침착하게 이성을 지 말고 이제 침착하게 정신 차리고 들어왔던 길을 되돌아서 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고. 나뭇가지에 리본이 있나요? 지금? 표시를 그렇습니다. 지금 요즘 이제 등산로가 워낙 이제 이렇게 잘 돼 있어가지고 등산로 같은데 웬만한 데는 저렇게 나뭇가지 길을 갈라지는 부분에는 이제 길을 표시하기 위해서 리본 같은 게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표시기가 저렇게 있고. 저런 걸 보고 좀 따라가야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나무라든가 여기? 나무라든가 이제 돌 같은 데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페인트 같은 거라든가. 그러니까 현재 위치를 그렇죠. 알려줄 수 있게. 예, 그럼 이제 사고 난 지점 저런 게 위치를 딱 알려주면 119 같은 데서 어느 지점에서 사고가 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부상을 당해가지고 말이죠. 이제 거동이 불편하게 될 경우, 네네. 그러니까 뭐 삔다거나 염조가 나거나 뭐 골절을 당했다거나 이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그럼 골절 사고가 이제 상당히 겨울철에 많이 발생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구조되고 오기 전까지는 예. 응급조치를 해야 되니까
우선 이제 제가 발목을 이제 주변에 나뭇가지라든가 이런 스틱을 이용해서 깁스를 해가지고 붕대를 감고 고정을 예, 하고.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그으로 이제 체온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몸을 좀 따뜻하게드리고 그 다음에 다리를 이제 내려놓으면 아무래도 피가 쏠리기 때문에 다리가 이렇게 붓거든요. 더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리를 심장보다 약간 높은 부분에 높게. 올려놓고 해놓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고정을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님도 사실 지금까지 여러 봉우리를 다 완등을 하셨지만 그래도 상당히 위험한 순간이 많았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위험한 순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죠. 예. 그동안 제가 지금, 저기 지금 8,000m 올라왔던 산들 얘기 좀 일부 나오는데요. 네.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실패하고 가장 많이 어쨌든 어려웠던 산이 안나푸르나라는 산인데요. 네. 8,091m 그 산을 제가 4번을 가서 실패하고 5번째 만에 제가 이제 성공했던 그 산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7,600m에서 안나푸르나에서 한 30m 빙병 밑으로 추락을 해가지고 어이구. 발목이 골절돼가지고 네. 거기서 제가 한 발로 제가 2박 3일 동안 7,700m에서 4,500m까지 2박 3일 동안 이제 줄에 매달려서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제가. 예. 그래 하산하다가 주로 큰 사고를 많이 당한다. 네, 하산하다 사고 많이 납니다. 특히 올라갈 때는 이제 조심해야겠네요. 하산할 때 보면 이제 체력도 많이 소모가 되고 좀 지치고 그러니까 상당히 또 긴장을 늦추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미끄러져가지고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산하다 보면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항상 다리에 좀 힘을 주고 미끄러지지 않도록 그 반짝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주변에 이제 확보물을 잘 이용을 해서 좀 부폭을 좀 약간 넓게 해서 걸어 내려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참 산세가 멋있고 훌륭하잖아요. 그럼요. 추천해 주실 만한 데 있나요? 아무래도 겨울산은 뭐 우리나라 그 대표적인 뭐 설악산이라든가 예, 설악산. 나오시지만 그다음에 지리산 네. 특히 이제 한라산 같은 경우는 겨울에 눈이 오면 너무나 눈도 많이 오고 한라산. 눈이 오면 굉장히 이쁘고 멋지네요. 아름답거든요. 네. 예. 한라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산 좋죠. 예. 태백산도 좋고 소백산도 좋고요. 예. 아유, 북한산만 해도 좀 네네네. 북한산도 지금 뭐 이렇게 좋아요. 눈이 내리면 너무나 이쁘고 아름답고요. 아주 명산이죠, 북한산도. 예, 그렇습니다. 이제 세계 최초로 8,000m 봉 이상은 다들 정복을 하셨단 말이죠. 네네. 아직도 목표가 남아 있으세요? 예, 목표가 아직 남아있는데, 이제 산은 네. 다 올라갔지만, 예. 이제 산을 내려와서 이제 제2의 인생에 이제 또 다른 8,000m를 17자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 바로 이제 어몽글 흰문 재단이라는 산인데요. 그 재단을 통해서 제가 다녔던 히말라야 오지에 지금 저도 16자로 올라갔기 때문에 16개 학교를 짓는 것이 제2의 인생의 목표고 도전이고 꿈입니다. 마지막 네. 목표군요. 네네. 꼭 이루시고요. 네네.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에 겨울새낭 가기 좋은 코스 조금만 네. 추천을 좀 해주세요. 뭐 가까운 곳은 진짜 우리 서울 궁계에 있는 뭐 서울의 명산, 대한민국의 명산, 진짜 뭐 세계적 명산이나 다름없는 우리 북한산이라든가 북한산. 동산. 북한산, 예. 예. 서울 궁계에는. 그 다음에 좀 멀리 나간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뭐 설악산, 뭐 지리산, 한라산, 소백산, 뭐 태백산 그런 뭐 좀 높은 산들. 예. 눈이 있는 산들을 가면 아주 좋겠죠. 눈이 온 지역이라든가. 예. 네. 일단 저희 마을 뒷산이나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요. 그래도 장비는 꼭 잘 챙기시고요. 예,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산악인 엄홍길 대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